신병들이 드디어 자신의 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처음으로 총을 쏴보게 되는 것이다. 21번 열발! 22번 열발! 23번 열발! 정해. 정부는 전방에서 4, 5, 4, 5도 이상 움직여서 절도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흥병들은 본 사격에 들어가기 전 먼저 0점 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0점 사격은 사격 훈련의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선 사격 끝. 각 발에 상호 표시. 해병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만져본 진짜 총. 그리고 오늘 훈련으로 인해 그 총에 실탄을 놓고 방아쇠를 당겨본 훈병들. 지금까지 그냥 들고만 다녔던 자신들의 총은 이들이 관역을 향해 쏘는 순간 드디어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거 노래가 연기! 잠물쇠 풀고! 격발! 오해 실시! 훈련이 끝나고 총에 실탄이 남아있는지를 수없이 확인하고 나서야 0점 사격 훈련은 끝이 났다. 영점 사격 후 바로 K2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극도에 달한 훈련. 나이 가슴에 빈틈 품었다. 불사신 그 이름 영원한 해변. 너도 한성이 사랑을 덮을 때 안녕하세요. 프로단입니다. 군대에 가서 처음 사격할 때 느낌을 회상해보면 당연히 긴장했었고요. 근데 실제 총, 그리고 실탄을 가지고 사격을 해본다는 그런 기대감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고 또 훈련병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사격 훈련을 하게 됐는데, 이 사격 훈련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준비 과정도 또 있습니다. 뭐 격발 훈련을 좀 한다고 해서 총구 위에 돌을 올려놓고 막 격발을 하는데 또 호흡 조절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방아쇠는 부드럽게 당겨야 된다고. 네, 그렇게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가늠자와 가늠쇠를 이용해서 이제 조준하는 방법도 배우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0점 사격을 합니다. 0점 사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물론 잘 맞추는 훈련병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생각보다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상탄이 난다든가 뭐 하탄이 나면은 이제 그거로 이제 크리크를 조정을 해서 이제 중앙으로 맞추고 막 그렇게 해서 하여튼 0점 사격을 맞추고 끝내고 나면 K2 실사격장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0점 사격이 아닌 이제 거리별 사격을 하죠. 뭐 250, 200m, 뭐 150, 100m 뭐 그런 식으로 사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격하는 게 이제 뭐 엎드려서 쏘는 경우, 뭐 서서 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엎드려서 쏘고 호안에 들어가서 뭐 앉아 쏴, 뭐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사격을 할 때 동기가 옆에서 탄피망을 대줍니다. 아, 또 탄피망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그렇게 사격을 하다가 이제 탄피망에 이제 탄피를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사로 뭐 사격 탄피 10발 이상 뭐 2사로 이상 막 하다가 한 뭐 4, 5 갔더니 탄피 9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격 중지예요. 그럼 이제 전원이 다 탄피 한 발을 찾습니다. 이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네, 그러고 다시 이제 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만 해도 사격장 군기가 엄청 셌습니다. 뭐 요즘에도 물론 좀 사격장 군기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한편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격장에서만큼은 구타가 허용된다. 네, 제가 규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병, 그렇지 않아도 훈련병이라 사격을 안 해봐서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또 구타까지 허용된다니까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교관분들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실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게 되면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훈련병들도 그렇고 많이 긴장을 하면서 군기가 되게 셌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0발을 최종 평가해서 아마 사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60% 이상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12발, 13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맞는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발 이하다. 뭐 9발 맞췄다. 10발을 맞췄다. 그러면은 그 훈련병은 이제 다시 재사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사격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커트라인을 통과를 해서 재사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1990년대 그렇게 이제 훈련병으로서 이제 훈단에서 그렇게 사격을 하고 실무에 갔는데, 근데 사실 실무에서도 뭐 기동 사격이라는 게 좀 있었긴 한데, 사격하는 방식은 이제 훈단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썩 실전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병기에, 그러니까 총기에 광학 장비도 달 수 있고, 뭐 스코프도 이제 달기 때문에 어떤 명중률을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되게 바람직한 현상 같고요. 그리고 사격 환경들, 또 사격 전술들이 좀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적과의 조우 시에 또 바로 사격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조우전 사격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심지 또 건물 내에서 그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는 뭐 CQB라든가 근접 전투 사격이죠. 그런 것들도 생겨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탄피망, 탄피망은 좀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훈련 영상들을 보면 요즘에는 탄피망 없이 하는 그런 부대들도 있더라고요. 육군의 어떤 부대들 같은 경우는 뭐 실사격, 실전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탄피망 없이 사격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또 왜 이렇게, 와, 저런 훈련인데 정말 필요한 훈련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대체적으로는 탄피망을 아직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방부에서 좀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봐서, 전술적으로 좀 탄피망을 없애고 사격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990년대 사격 훈련을 좀 돌아보면,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좀 실전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또 군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지만 또 긴장감도 높았지만 그래도 그 사격을 잘 마치고 나면 또 뭔가 좀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은 실전같이, 그리고 쉴 때에는 편하게 쉬는 그런 우리 한국 군대 문화가 잘 형성돼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도구에 감사드립니다. 필승!